패권제천, 국가 원수의 자리는 하늘이 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윤석열을 보면 그 말이 참인 것 같기도 하다.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나라 검찰의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아무도 그가 우파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줄을 몰랐다. 그를 보면 정치권의 비정함이 한눈에 읽힌다. 여당이 추대에 올린 검찰총장 때는 그를 감싼, 조국을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과 다툴 때는 그를 버린 민주당이었는데 사실 그 결에서 야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정치인들이 비상식적 논리와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이 때문일 것이다. 여야할 것 없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개인의 영화를 탐하려 하니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이토록 무너진 것도 이상한 일만은 아니라 하겠다. 윤석열, 그는 그렇게 여야의 질타와 매서운 공격질을 다 받아내고 기어코 대통령이 되고야 말았다. 그가 정치권 박검찰에서 조직의 꼭대기까지 올라서는 과정,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하늘이 도운 5가지의 시점을 놓고 그의 행적을 돌아보고 싶다. 첫 번째, 추미애의 등판. 제19는 감싸줄 줄 알고 뽑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웬걸 참말 안 듣는 자였다. 그 당시 현직 법무부 장관 조국을 향한 비정한 수사가 계속됐다. 조 장관은 사퇴를 마음먹는다.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에 자충수를 둔 셈이 된 청와대는 그보다 더한 자살골 임명을 강행하는데 그 이름도 감사한 추미애가 그 주인공이었다. 추 장관은 아나무인 정치질로 기어코 윤석열에게 진보 정지를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법무부 국정감사 시종일관 콧대 높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언행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그 여파로 민심이 엉뚱하게도 윤 총장에게 기울게 되면서 고민정, 윤미향 등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야당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말았다. 거대 여당의 파렴치한 입법 중 으뜸인 공수처라는 괴물이 탄생하면서 오죽하면 수사 1호로 윤 총장을 지목했어. 윤석열 스스로는 국민이 낳았고 키웠다고 자평하지만 무슨 소리. 문재인이 낳았고 추미애가 길렀다고 봐야 옳은 시각이라 하겠다. 두 번째, 진영주의 정치질의 딜레마. 대한민국은 진정한 진보주의자의 빈곤 현상을 제대로 겪는 나라이다. 필자 주변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이야말로 보수라고 하는데 그런 코멘트들이 어쩌면 자백과도 같은 말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 그렇게 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라기에도 민망한 민주당은 실리게 준하는 말을 때와 상황에 따라 바꿔내놓는다. 당사자들은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런 자들은 고개를 들어 윤석열을 보게 하지. 사실 여느 정권에서는 한두 사람 정도 친야 성향의 인사를 뽑아 균형적인 임명을 하려는 노력이라도 하지만 문 정부는 전임미답 자신의 사람만으로 내각을 꾸리는 고집을 부렸다.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그 칼끝이 집권당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친여 성향 인사를 중용하기 마련인데 그런 시각에서 놓고 보면 윤석열은 문재인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뽑았으니 초의 의심도 없었을 것이다. 예컨대 임명장 수여식 당시 문통은 윤석열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정부와 민주당의 숨은 저희와는 다르게 윤석열은 쓸데없이 청렴해 고얀 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래서 기어이 사직서를 받아냈지만 그를 놓고 험담하기엔 참 민망했을 것이다. 나 두꺼운 민주당이야 그러지도 않았을 거라 하겠지만 그들도 사람이잖아. 세 번째, 상대가 이재명이었다. 민주당 경선 당시 국힘 내부에서는 이나땡이라는 말이 돌았다. 이재명이 나오면 땡큐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낙연은 친문의 적자였고 이재명은 전혀 아니었던지 이낙연의 흠결이 아니라 그 누구의 흠결보다 이재명의 흠결이 추악하면서도 건수도 많았다는 점을 놓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살아온 행적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 생각을 했나 싶을 정도. 졸렬하고 부도덕했던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었을 때 필자는 속으로 조용히 아싸 했었다. 허나 그런 이재명임에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40%까지 그 고개를 내민 적도 있었어.
참으로 고집스러운 좌파 집단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다. 네 번째, 제보자들의 추리. 대장동 관련자들의 녹취록, 검찰에서의 진술도 한 몫을 했지. 이른바 김혜경의 법카 논란을 불러온 공익 제보자의 용기는 실로 가상했다. 대장동 사건이야 필자도 자세히는 못 다루는 어려운 비리 정황이지만 세금으로 유용돼야 마땅한 업무 추진비로 소고기를 사먹은 것은 다른 어떤 비리보다 천인공노를 야기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사안이 아주 심해. 요망한 새치 혀를 가진 이재명도 그저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논란을 통해 무당층 유권자들이 윤석열로 마음을 이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선친의 죽음의 모르쇠로 일관한 산타, 아니 스크루지를 증오하던 한 가정의 장남은 기꺼이 기자회견을 열어 그의 인면수심을 여과없이 밝혔고, 이재명 내외의 욕설과 비아냥으로 상처받은 그의 형수, 후안무치 스캔들을 폭로한 여배우가 매스컴을 통해 진실을 토로하는 등의 숭고한 결심을 하였기 이재명의 더러운 가면을 찢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섯 번째, 부실한 투표 관리와 부정선거. 투표용지에 기표도 하기 전에 이재명에게 도장이 찍힌 투표지가 나오고 확진자 투표 관리를 엉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득을 본 것은 역시 윤석열이었다. 설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부정선거를 근거로 저항할 명분, 광장으로 뛰쳐나갈 명분을 동시에 획득한 이 사건으로 인해 보수 유권자들의 선거 캠페인은 더욱 열기를 더해 한마디로 분노의 투표를 이끌어낸 것이다. 더욱이 울진 화재 사고를 두고 자연이 인간보다 큰일한다는 막말을 내놓은 윤미향은 한두 점 지고 있는 민주당이 석점슛을 노리는 상황에서 나온 희대의 블로킹이었다고 하겠다. 정치에 미쳐버린 누리꾼들이야 그러려니 한다 해도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이 아니 그저 일개 어른이라 해도 입에 못 담는 말을 적어 올렸다니 세상 나쁜 말 다 퍼부어도 분노가 사그러들기에는 부족하다. 끝으로 전한다. 사실 이 영상은 치열한 유튜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재 시각 3월 7일 미리 작업 중에 있다. 고로 현재 필자의 시점에서 보면 선거를 이틀 앞둔 상황이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기쁜 마음으로 즉시 업로드하겠다. 천주교 신자로서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려 한다. 비열한 세력이 내 나라를 또 한 번 집권하는 일만은 막아주시리라. 그리만 된다면 그 기적에 다시 한번 감옥하여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하겠다. 너희는 이제 좆됐다고.